네. 김종구 배우님, 김재범 배우님, 김소영 배우님, 태 역의 강은희 배우님, 황찬성 배우님, 박한근 배우님, 호응 역의 정현 배우님, 유주혜 배우님, 연출 추정한 연출진 모시겠습니다. 저희 이제 간담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뭐 보통 사전 준비 질문을 하긴 하지만 또 이제 더 다른 질문을 준비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저희가 기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다 아시겠지만 한 분씩 역할과 이름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소영 배우님부터 이렇게 쭉.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뮤지컬 스모크에서 홍 역할을 맡은 김소향이라고 합니다. 초 역할 김재범입니다. 조 역할 김종구입니다. 초 역할 김경수입니다. 네, 초 역할의 임병근입니다. 네, 해 역할의 강은일입니다. 일어나서 뒤에. 네, 해 역할의 강은일입니다. 네, 해 역할의 황찬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 역할의 박한근입니다. 홍 역할의 정연입니다. 홍 역할의 유주혜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우신이라고 하고요. 일단 연출님께 뭐 사실 뻔한 질문이지만 초연과 재연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무대 디자인도 그렇고 배우들 의상도 그렇고 넘버의 느낌도 좀 달라진 것 같고요. 되게 전체적으로 초연에서 스토리는 큰 차이가 없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스모크라는 주제를 표현함에 있어서 좀 다른 방식 시도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재연에서 어떤 점에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이번 무대를 꾸미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배우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조합만 거의 64가지가 나올 정도로 페어가. 근데 저는 사실 홍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초하고 해가 이제 갈등하는 걸 홍이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치유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많이 좀 저도 약간 힐링받는 느낌이 있었는데 각자 홍 하시는 배우분들이 홍이라는 캐릭터의 매력 포인트 그리고 내가 하는 홍의 소양 홍, 정현홍, 주혜 홍의 매력은 또 무엇인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트라이아웃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단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꾸림에 있어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제가 생각했었던 것과 훨씬 더 현실적인 시각화되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뭐라고 할까 좀 훨씬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트라이아웃 때부터 그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그 무대에서부터 사실은 저 모든 스태프들, 모든 감독님들과 배우님들과 거울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가 굉장히 관건이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잘 못 느끼셨을런지 모르겠지만 트라이아웃 때는 그 플로어 바닥이 큰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 안에서 세상을 표현을 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그냥 표현한 저희끼리만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초연 때는 이제 무대 디자이너님과 그래서 이제 거울을 내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거울이 내내 없지만 거울이 있을 수 있는 무대가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시각적으로 거울을 형성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데칼코마니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데칼코마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고 그 경계선이 바로 거울임을 표현할 수 있는 걸
했어요. 근데 뭐 그때도 굉장히 많은 감독님들이 훌륭하게 표현해 주셨지만 이번에 재연에 들어서면서는 또 이제 조명 감독님과 무대 디자이너님께서 바뀌면서 그렇게만 거울을 생각하지 말고 이 무대 전체를 좀 더 거울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 무대 전체가 저희 나름대로는 거울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극 중에서 보여지는 현란한 거울 하나가 등장하잖아요. 그 거울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전체가 거울이며 그래서 홍을 가둘 수 있는 공간, 홍이 떠돌 수 있는 공간, 홍이 속해져 있는 그 외로운 공간이 사실은 이 모든 거울의 벽면이었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거울 속 밖의 이야기, 거울 속 안의 이야기, 즉 이상 시인이 거울 안에 자기 자신과 또 다른 타자로서 본무로 인해서 만들어진 시를 형상화함에 있어서 거울이 저에게는 가장 관건이었고 해를 거듭하면서 거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관객 여러분들에게 시각화되어서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그 부분은 발전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또 제가 초연 때 사실은 초연을 꾸리고 어떤 팬분에게, 그러니까 어떤 저희 배우님들의 팬이셨는데 저에게 왜 홍의 그 캐릭터를 그렇게밖에 표현을 하지 못했냐라는 어떤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게 숙제였었죠. 그게 초연 때 풀지 못했지만 트라이 아웃 때 했었던 홍의 어떤 그런 절박한 느낌,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붙잡아 보려고 했던 그 느낌을 제가 초연 때는 잘 못 넣었었어요. 근데 재연에 와서는 많은 배우님들의 도움과 함께 또 초연 때 사라졌었던, 트라이 아웃 때는 있었으나 초연 때 사라졌었던 그 홍의 넘버를 다시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홍의 어떤 캐릭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힐링 받으셨다고. 근데 저는 사실 홍의 살아, 나를 붙들고 살아, 혹은 버텨라는 말 한마디가 저의 가슴에 확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가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홍의 캐릭터가 좀 더 강해지고 전달하려고 함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버도 사실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더 확장시켜 봤어요. 몇 군데에서. 이제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모르겠지만 음악적인 완성도 면에서도 조금 더 깊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관객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를 홍에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재연에서 이번에 처음 합류를 하게 된 홍이어서 사실 너무 오랜만에 대학로에 서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도 너무 많이 했는데 너무 좋은 배우들에게 너무 좋은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홍의 캐릭터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여태까지 작품을 했던 그 어떤 작품보다도 이 세 명이, 이 인간 배우 세 명이 너무 달라요. 이 정연 씨, 그리고 우리 주혜 씨, 저의 이 성격 자체나 이 모든 외모든 모든 것이 다 너무 달라서 사실 저희 굉장히 재밌게 했거든요. 그리고 서로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제가 보기엔 이 홍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각자 다른 세 사람이 이 홍이라는 캐릭터를 각자 다르게 어떻게 해석하고 연기하느냐, 그리고 그 캐릭터로 인해서 초와 해가 어떤 방식으로 치유가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해와 초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모든 말투든 어떤 노래 스타일이든 이 모든 것이 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셔서 저희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연 홍의 매력이요? 각자의 매력을 말씀해달라고 하셨죠. 사실 저는 최하야부터 초연의 재연까지 이제 하면서 조금 추상적인 개념의 인물, 그러니까 캐릭터를 의인화해서 그러니까 의인화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접근하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모양새로 우리한테 다가오나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해봤거든요. 어떨 때는 가혹하고 어떨 때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선물 같은 순간들이 또 찾아오고, 이런 순간들을 제가 해와 초에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초연까지는 조금 강직한 면에 조금은 더 다그치고 조금 센 느낌의 홍을 조금 만들어봤다면 재연 때는 좀 따뜻하게 다가가서 조금만 버텨봐 그래도 살아볼만 하지 않니?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좀 거부감이 들지 않을 그 선을 제가 지금 노력하고 한번 표현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우리의 매력은 다 다르지만 제가 초연까지 했었던 저만의 홍과 지금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언니들의 말을 받아서 제가 또 홍의 매력을 얘기해 보자면 제가 이번에 연습하면서 언니들 연기하고 노래하시는 모습 보면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풍성한 어떤 캐릭터를 나타낼 수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언니 말처럼 어떤 형체가 없는 것을 의인화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홍이 희망이자 고통이자 뭐 그런 걸 아우르고 있는데 저의 인생을 좀 많이 대입해 보긴 했어요. 그래야 좀 뭔가 감정이입도 더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작년보다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1년이라는 세월에 겪은 또 저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서 더 풍부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 뒤에 질문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연휘성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추정화 연출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스모크라는 뮤지컬은 이상 시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뮤지컬이잖아요. 사실 이상 시인이 그 당시엔 천재였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난해한 시인이자 가장 어려운 시인을 평가되고 있는데 초해홍 이 세 명의 캐릭터가 이상 시인의 가장 여러 재능을 가진 그 시인의 다양한 인격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 관객들 사이에서는 해석의 차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게 또 혼란을 주기도 하고 작품의 묘미가 되기도 하는데 결국 추정화 연출이 보시는 이상 시인은 어떤 인물인지 간략하게라도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창성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작품이 국내 첫 뮤지컬 작품이시잖아요. 지난해 일본에서도 뮤지컬 먼저 도전하시기도 하셨는데 2PM 멤버에서 뮤지컬 배우 황찬성으로 무대에 서보신 소감은 어떠신지, 그리고 일본 작품이랑 국내 작품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 2PM 멤버로 널리 알려진 분인데 뮤지컬 배우로 처음 데뷔하시다 보니까 이런 규모의 스모크라는 비교적 대극장 작품은 아닌 작품을 제시하시는 되게 이례적으로 비춰지기도 해요. 그걸 선택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에 제가 이상 시인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까도 또 공부해도 모르겠기도 하고 알겠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시는 분이셔가지고 정말 어찌됐건 대단한 분이시고, 이 시대에 태어나셨더라면 아마 이 시대 지구 최고의 래퍼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정말 그 현란한 말에 유희를 하실 수 있는, 정말 7개 국어를 하셨는지 2개 국어를 하셨는지 3개 국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책을 읽어보면 영어도 정확하게 했고 불어도 하셨고 독어도 가끔 보이면 이러는 네이티브 수준이었으니까 굉장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상 시인이 어떤 분이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그를 용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물론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글은 저는 솔직히 13인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라는 글을 읽을 때 가슴이 너무 뛰어가지고 뭔가 무한대로 질주하는 어떤 엄청난 힘을 느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상 시인이 12라는 숫자로 어떤 한계점을 늘 얘기를 했어요. 뭐 조선 총독부를 시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12라는 숫자가 어떤 한계점의 숫자 같잖아요. 12월, 12시, 어찌됐건 한계점의 숫자 같은 이 12를 뛰어선 13인의 아이가 도로를 막 질주하는 모습이 저는 용사 같았어요. 그리고 그의 날개라는 시, 그리고 자신의 초상화를 건축무한 문명각체에서 보여준
그의 시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자기의 초상화를 글로 이 시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날개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식인의 그 힘없는 지식인의 모습이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는 모습으로서 끝을 내잖아요. 그런 모습이랄지 또 아까도 말했지만 13인의 아이랄지 그리고 또 거울 속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타자화시켰던 그의 모습이 저는 용기 있는 어떤 용사인데 무언가에 갇혀있는 이 시대를 뛰어넘고자 애썼던 뛰어넘었는지 뛰어넘지 못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건 저는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스모크를 쓰고 싶었었나 봅니다.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질문을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되짚어서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저는 예. 데뷔하게 된 소감을 먼저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거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일본에서 먼저 데뷔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작업 과정이 분명히 틀렸을 것 같아요. 네네. 데뷔하게 된 소감을 덧붙여서 네. 일본에서는 이런 뮤지컬을 데뷔하면서 이랬는데 한국에서 작업 과정은 어땠다. 네. 이거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스모크를 선택하게 된 계기. 계기. 네. 그거 네. 이제 두 개를 해주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일본에서 했던 그 뮤지컬 작품들이 알타보이즈와 인터뷰거든요. 알타보이즈 자체도 이제 라이센스 작품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연습을 했고 인터뷰도 한국에서 연습을 했고 알타보이즈 연출을 추정화 연출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연이 돼서 이제 인터뷰도 일본에서 하게 됐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도 스모크라는 좋은 작품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 준비하는 과정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 세 작품 다 이제 일본에서 한 작품 두 작품 다 한국에서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연습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스모크라는 작품을 하게 된 거는 그렇게 연이 돼서 이제 그 대본을 받았는데요. 제가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처음 볼 때 그 자리에서 한 3번 정도 읽었거든요. 이게 뭔가 이제 되게 네 처음에 이해는 안 되지만 마음이 동하는 느낌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읽었을 때 조금씩 이해가 됐고 세 번째 읽었을 때 감정도 되게 느낄 수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연습하면서도 많이 배웠고요. 네, 그래서 되게 특이하고 좋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혹시 또 다른 질문 기자님 있으실까요? 성공을 일단 잘 봤고요. 교수님께 일단 여쭤볼 것은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홍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소연 씨의 홍을 처음 봤는데 사실 그러니까 소연까지만 해도 그 새 인물이 갑자기 뭔가 하는 해피엔딩으로 넘어가는 듯한 그 개연이 좀 살짝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좀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연 씨가 하는 걸 보면서 그 막판에 경수 씨가 이렇게 울컥하고 이렇게 뭔가 확 무너지는 그 순간을 보니까 내가 막 울컥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드디어 3년 만에 드디어 이 작품을 뭔가 드디어 뭐 그런 좀 느낌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 연기를 또 그렇게 하시는 그 뭔가 초하고도 이렇게 대등하게 이렇게 같이 더불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그런 느낌이 또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폼을 왜 더 뭔가 추가적인 그런 것들을 좀 심어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창선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가 그 연기자들의 연기 캠이나 뭐 이런 뭐 주고받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팬들도 관객들도 다 이미 그렇게 알고 있는 작품이어서 사실 아까 그 비슷한 그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처음 뮤지컬 무대 이 데뷔 무대가 또 하필 스모크라는 것이 사실 좀 부담스럽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이 작품은 그 과거를 보면 정말로 아주 신랄한 댓글들과 아주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서 지금 공연 이제 좀 올라갔을 텐데 올라가 본 이번에 공연 해본 그러니까 직접 무대에 해본 소감은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나의 해는 어떤 뭐 매력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어떻게 연기를 했다 뭐 중점을 넣었다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 한근 씨 같은 경우에는 네, 한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 봤을 때도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나이가 좀 있으셔서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근데 역시나 그 귀여운 페이스와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일단 그리고 처음 또 들어오시는 분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나의 해는 또 어떤 거죠? 사실 홍해의 캐릭터를 바꾸려고 노력했다기보단 초의 화해를 놓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기자님께서 왜 난데없이 해피엔딩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안에는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과정 중에서는 가득가득히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트라이아웃 때도 저희는 가득히 거울을 저희들끼리만 만들었고 그런 마지막 장면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들끼리는 어떤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건 다 저의 부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연에서도 그렇죠. 초가 그래서 여태까지 죽자고 달려들었던 초가 어떻게 이 마음을 돌릴 수 있느냐를 놓고 굉장히 많이 고심했어요. 그러다가 이 홍초해 배우님들과 저희가 많은 어떤 토론 끝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홍의 캐릭터가 좀 더 뭐라고 할까 트라이아웃 때 사라졌었던 넘버가 들어오면서 홍의 캐릭터가 사실 확 살아난 것도 사실이고 홍이 확 살아나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준다면 연출님 저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종구 배우님과 경수 배우님, 병근 배우님 뭐 이렇게 모든 약간 초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 그 저에게는 하나의 굉장히 신락 같은 희망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관객 여러분을 설득시키기도 힘들지만 사실 이 연기 잘하시는 배우님들을 설득시키기도 사실은 그러니까 난해하잖아요. 난해하다는 말은 정답이 없다라는 말보단 정답이 무궁무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만큼의 정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정답은 틀린 답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맞는 말을 다 들어줄 수도 없잖아요. 제자리에서. 그런데 초들이 조금은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말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신이 나서. 그러면 홍들과 함께 계략을 짰죠. 우리가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많은 이 홍새 저에겐 제가 진짜 그냥 저의 우스갯소리로 저의 너무나 대단한 핵무기라고 표현하는 홍 세 분이신데요. 이 세 분과 함께 그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 배우님들이 안아주실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안아주시는 순간 사실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기자님 말씀처럼 3년 만에 어떤 날개를 부를 수 있는 힘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홍 여러분들과 모든 배우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 해답을 찾아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짧게 네. 되게 충실하지만 좀 이렇게 적정선에서. 네, 사실 저 연습을 하면서 이제 3인극이고 하니까 어떤 부담감이랄까 이런 거는 그 전에 이제 일본에서 인터뷰를 하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부담감은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 이상 시인처럼 나도
신랄한 질타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이것도 연기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뭐 걱정은 됐었지만 그렇다고 이제 제가 뭐 살짝 재밌게 읽었고 지금 뭐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사실 걱정은 했지만 그렇게 막 너무 떨 정도로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기분 좋은 긴장감이 있었고요. 과연 어떤 반응으로 올까라는 어떤 기대와 긴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만의 해를 찾는다기보다는 사실 제가 이제 연기를 뮤지컬로서 무대로서 많이 한 배우도 아니고 드라마에서도 이제 그렇게 큰 역할로서 이제 보여준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차별점을 찾기보다는 제가 가장 이해를 해서 가장 제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선을 찾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하든 간에 폭해 이제 선배님들과는 어떻게 해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네, 제가 그 27에 일찍 돌아가신 우리 이상신 작가님, 우리 천재 모더니스트, 아티스트 여러 가지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27, 딱 제가 이제 그분보다는 10살, 11살, 12살 좀 많은데요. 네, 제가 하지만 우리가 또 이게 사진을 보거나 사람을 볼 때 얼굴 봐도 이렇게 나이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나이가 이게 전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작품을 임하거나 이 캐릭터를 들여다보고 표현할 때 굉장히 나이는 이렇게 숫자나 이런 거보다도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으셨을까가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캐릭터를 분석을 할 때요. 특히나 이렇게 실존 인물, 살아계셨던 실존 인물, 그리고 너무나 희대의 천재였던 분을 또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이번 작품, 저는 이제 작품으로 재현이고 저는 이제 처음이지만 그런 면이 조금은 힘들었지만 또 역시나 또 배우들에게 또 숙제가 많다라는 건 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배우들과 함께 다 같이 토론하면서 열심히 분석해서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나이는 신경 안 쓰고 연기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네, 저희 지금 그러면은 포토 타임에 앞서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우선은 초연에 이어서 재연을 같이 해주시고 있는 김재범 배우님과 김경수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김재범 배우님은 아직 공연을 시작을 안 하셨어요. 5월 10일 날 첫 공연이신데요. 김경수 배우님은 우선 공연을 서보셨잖아요. 그래서 초연이랑 좀 많이 달라진 부분, 감정적인 부분들도 되게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좀 스모크 이제 찬탄 뮤지컬을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스모크가 만들어준 걸 다 해오신 거잖아요. 트라이아웃, 재연, 초연 다 같이 해오신 건데, 스모크가 어떤 매력인지, 초가 어떤 인물인지 이런 걸 좀 간략하게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 김재범 배우님도 스모크에 대한 매력, 그러니까 초가 되게 약간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는 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부분이나 해서 그런 초에 대한 좀 매력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초연에 이어서 재연을 하는데 스모크가 어떤 작품인지 자신에게 그런 내용을 좀 짧게, 어렵나요 질문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매력을 얘기한다는 건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무대가 지금 3번째 바뀌어가지고요. 매 시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근데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또 각각의 의미를 찾고 또 동선이나 혹은 무대 소품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냥 그 전 시즌들이 제 기억에서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현이 저는 제일 좋고요. 사실 음악적인 부분은 저는 늘 만족을 했었어요. 사실 너무 곡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번에 홍해,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생 리프라이즈가 다시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 그 음악을 좋아하셨던 또 트라이아웃의 관객분들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가 날개를 조금이나마 웃으면서 부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것도 한편에 이 스모크라는 작품의 매력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너무 좋아하는 형, 누나,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좋은 배우분들이 정말 매력적이기 때문에 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초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인터뷰를 할 때도 굉장히 힘든데요. 너무 스포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존재 자체가 스포라서. 네, 초는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네. 재범이요? 네, 재원입니다. 네. 초의 매력은 뭐 단순하게 한 가지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인물이 아니라 내가 죽고 싶어하는 인물이다라고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사실 누구보다 살고 싶어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잘 보여져야 날개가 뜬금없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초를 아주 살고 싶어하는 초로, 쟤는 누가 봐도 죽고 싶지 않구나, 살고 싶어하는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모크의 매력은 종고 씨가 얘기해 주실 겁니다. 저희 스모크, 저희 공연의 매력은 거울 씬에서 조명이 쫙 쏴주면서 싹 갈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정말 어떤 팬분이 자본주의 만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압권이고, 보고 저기 테크 리허설을 도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멋있구나. 근데 그게 공연이랑 잘 어우러져서 정말 무대 위에서 거울을 빛 하나로 표현한다는 거가 진짜 자본주의 만세라는 생각을 들고, 그게 궁금해서라도 꼭 한 번은 봐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 세 명이 결국에는 하나의 인물이고 하나의 인물에서 나온 여러 가지 마음들인데, 그 인물들이 서로 치열하니까 그 치열한 싸움 혹은 사랑, 그런 것들을 엿보는 재미, 그 정도만 가지고 오셔도 뭐 좋지 않을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스모크의 매력. 저희 그러면은 지금 너무 많이 지체되긴 했는데, 임병규 배우님과 강은혜 배우님 두 분한테 질문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저희 두 분도 이제 새로 합류하게 된 분이잖아요. 근데 초가 원래 되게 강렬한 역인데, 임병근 배우님은 보통 되게 부드러운 또 그런 또 매력이 있거든요. 강인한 듯하지만 되게 부드러운 선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저희가 쓴 거에 의하면 그 강렬한 캐릭터 초의 부드러운 점이 조금 드러나긴 하는데, 이 초라는 역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막 고민하거나 그러니까 좀 준비하시거나 어떤 부분이 힘들었다, 이 장면은 좀 힘들더라, 약간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셨을지. 네, 일단은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부드럽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칭찬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초가 굉장히 저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초가 굉장히 죽고 싶어 했으면서도 또 굉장히 또 살고 싶어 하는 하나의 또 자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초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도 저의 모습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굉장히 세고 또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 중에서 저의 모습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완급 조절을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연습 때 많이 했었어요. 연습 때 중간에 목이 많이 가가지고 이거는 완급 조절을 안 하면은 정말 공연 때 큰일 나겠다, 립싱크를 해야 될 상황도 오겠다 싶어서 그런 완급 조절을 좀 하는 게 좀 힘들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은희 배우님 막내인데 그 나이 차이가 또 좀 있다 보니까 되게 약간 위축되기보다는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연습실에서도 되게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눈에 띄게 보이긴 했었는데요. 그 연습하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작품하면서 좀 어려운데 좀 같이 많이 얘기 나눠주시고 좀 도움이 됐었던 분이 있다면 어느 한 분이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하고, 정말로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딱 한 분. 되게 보편적인 질문인데 그걸 네. 바꿔서 그러니까 자신의 맡은 해는 어떤 해를 그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맡은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더 어려운가요? 바뀐 질문이 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로 그 중에서 이러면 또, 그러니까 정말 제일 생각나는 그 날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되게 제가 황근이 형님이 남아서 노래를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공부도 같이 해주고 이러면서, 와, 정말로 저는 인복이 정말 너무 좋구나. 저는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남아서 레슨처럼 이렇게 해주는 선생님 같았어요. 박 선생님이셨는데 그 옆에 또 소연이 누나가 있었고, 소연이 누나는 항상 만날 때마다 그 잔소리, 이러면 안 돼요. 잔소리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생각이 나요. 항상 소연이 누나랑 승근이 형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는 맞추고 저희 무대 전환 빨리 끝나고 난 다음에 포토타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무대 뒤로 포장해 주시겠습니다.